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2차 우리 1급 직업정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5과목 공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직업정보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직업정보론은요, 공부하기만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분석하고 또 암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좀 까다로운 게 직업정보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정보론은 어떤 학문적인 바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실전에서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직업정보 자료들 있죠. 책자라든가 아니면 통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험 보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과목이 바로 직업정보론이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업정보 자체가 문서화된 게 있고요. 문서, 그러니까 이제 책자 형태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있고, 같은 문서긴 한데 통계로 구성된 게 있어요. 통계 자료, 통계.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말고 크게 사이트에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사이트 정보.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은 아마 접하셨을 수도 있을 이 워크넷 같은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워크넷. 대표적인 게 워크넷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과 관련된 사이트들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큐넷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NCS가 되게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NCS 이런 사이트들. 그래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직업정보론이잖아요. 직업정보론은 직업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그걸 분석하는 교과목입니다. 근데 다 직업정보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직업정보구나라는 것은 조금만 저랑 같이 더 공부하게 되면은 그게 다 나올 거고요. 직업정보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 어떤 큰 특색들 있죠. 자, 그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실제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은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활용 자료예요.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시고 이제 취업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진출하실 텐데, 그때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상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시고요. 자, 우리 챕터 1부터 볼게요. 직업 정보의 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직업 정보의 제공. 자, 중요 키워드 10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봐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정리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 키워드 10은. 자, 한번 눈으로 가볍게 볼게요. 자,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사전도 일종의 이제 직업정보서 중에서 이제 문서 형식으로 된 직업정보 자료죠. 공공직업정보. 자, 그 다음에 민간직업정보. 그다음 한국직업전망. 이것도 다 이제 파일로도 제공되지만 책자 형태로도 나오고 있죠.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정보 시스템. 자, 이런 거는 이제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그러니까 크게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공공직업정보, 민간직업정보, 그 다음에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정보 시스템, 이러한 이제 출처들이 나오고 있죠. 자, 쌤의 학습지도 있죠. 학습지도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론 다 정리하고 나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총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입니다. 직업 정보는 그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한국 직업 사전은 통합본인 2012 한국 직업 사전을 살펴보아야 해요. 이게 직업 정보 자료가 1년마다 발간되는 게 있고, 뭐 3년마다 발간되는 게, 5년마다 되는 게 있고, 좀 불규칙적으로 되는 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한국 직업 사전은 2012 한국 직업 사전이 이제 이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직업 사전에 직무 정보 외에 부가 직업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다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직업 전망. 그래서 요런 표시 있죠. 꺽쇠. 요 표시.
요 표시는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 요 표시가 책자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검색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같이 한번 이제 책 보면서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이트 직접 보면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워크넷을 많이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워크넷에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방금 나와 있는 이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도 워크넷 직업진로 안에 하나의 이제 코너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 내가 직접 접속해 갖고 클릭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뭐 인터넷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막연하게 보면은 솔직히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학과 정보 검색. 그러니까 직업 정보는 되게 방대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담사로서 직업 상담사로서 내담자에게 제공해줘야 하는 직업 정보는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학과 정보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직업 전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직업이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사전이라 그래갖고 그 직업 명칭이 나오고 그 직업에 어떻게 우리가 입직을 하는지 관련 자격증은 뭔지 이런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직업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업 정보의 제공. 자, 직업 정보의 의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업에 관한 모든 사실 또는 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답은 없는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합니다. 직업에 관한 모든 사실 또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문서로 된 형태 혹은 이런 사이트 정보 이렇게 다 망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자로 된 게 방금 언급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직업사전. 한국 직업사전. 그 다음에 한국 직업전망. 요게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인 직업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내지 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는 대표적인 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있어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다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혹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런 거 다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이트는 대표적인 게 워크넷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직위, 직무, 직업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다. 아직 직위, 직무, 직업 모르셔도 됩니다. 조금 지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노동시장님도 같이 공부하게 되실 건데요. 혹시 같이 조금 이렇게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웬만한 용어 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넘어가자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진로 계획에 사용하는 직무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 자, 우리가 보통 진로라고 할 때는요. 진로. 이거 뭐 상담하시면서도 다 접하시는 거잖아요. 진로. 진로는 이제 생애의 관념이 입각해 있죠. 생애. 그래서 직업은 어떤 내가 특정 연령대나 어떤 특정 시점에 갖고 있는 그런 계속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잖아요. 근데 진로는 훨씬 더 이 포괄적인 개념이죠. 직업을 포괄하는. 그래서 지금 진로 정보는 직업 정보를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직업 정보, 교육 정보, 사회 심리학적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진로는 이제 그 전생에 걸쳐서 이제 이 진로라는 개념은 전생에 걸쳐서 이제 발달하고 변화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직업 정보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직업 정보는 직업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 자가 만나잖아요. 이제 실제 실무에 필드에 나가서 이제 실제 상담자가 돼서 내담자를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2차 공부하시면서 직업 상담, 직업 심리에 대한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상담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거, 물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실제 직업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쫓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잡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에 의존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정보, 이런 직업 정보들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직업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무턱대고 또 내담자한테 직업 정보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 내담자의 어떤 그 단계를 고려해서, 그리고 내담자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직업 정보를 던져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직업 선택은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결합된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담자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내담자가 이제 직업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이 직업을 선택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담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직업을 선택해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담자가 직접 선택, 다시 말하면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데 이제 직업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의사결정. 이를 과학적,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직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지금 내담자의 어떤 그 의사결정, 어떤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전망이 어떻다, 혹은 연봉이 어떻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을 상담자가 자기 어떤 경험이라든가 주관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직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뭔가 좀 근거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려면 그 직업 정보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직업 세계는 급속한 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기존 직업이 사라지는 등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한국 직업사전에서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몇몇 직업들이 막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AI라든가, AI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도 이제 곧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하는 직업 세계, 산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항상 최신의 자료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 세계에 관한 지식으로서 직업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가치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거는 직업 선택의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직업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정보는 직업을 탐색하고 계획하며 전환하는 등 직업 선택의 전후 과정에 기묘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기출 표시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문제가 막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좀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직업 정보를 왜 제공할까 이거예요. 자, 지금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직업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없이 이걸 툭 던지면은 굉장히 황당하겠죠.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 흥미 유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본인이 갖고 있던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뭐 막연한 어떤 동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런 것도 있구나 싶은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직업에서 근로자의 더 좋은 생활 형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일의 과정 및 부가적인 환경. 부가적인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실내인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주로 사용하는 어떤 그 스킬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가적인 환경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직장 혹은 사업장의 특징 및 유형, 자신이 알지 못한 직업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자, 학교나 대학 졸업자, 중도 탈락자, 동일시할 만한 근로자 등을 제시함으로써 역할 모형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직업 정보에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서로 된 것도 있고, 뭐 사이트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청각 자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아니면 이게 뭐 그림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직업 종사자 인터뷰 자료라든가, 직업 종사자 인터뷰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직업에서의 성공 사례 같은 이런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공 사례.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방금 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역할 모형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기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꼭 제가 지금 기출 얘기를 했다고 기출 표시된 것만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거 공부 안 하는 거 그런 건 없죠.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기출 표시된 거는 좀 더 이제 나중에 복습하거나 시험 직전에 좀 더 눈여겨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왔던 게 좀 되풀이 됩니다. 자,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직업 정보의 일반적 기능.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브레이필드가 얘기한 게 있죠. 자, 이 브레이필드가 말한 직업 정보의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분의 의견인 거죠.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학자에 따른 이론. 마찬가지로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자, 일반적인 기능.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 거죠. 상담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어려운 거 없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적어도 이제 저는 현장에서 사실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컨설팅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직업 상담을 하진 않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직업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갖고자 하는 어떤 진로 방향에 대해서 되게 확고히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주는 어떤 정보 있죠. 그걸 통해 갖고 자기가 좀 잘못 알았구나, 혹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선택을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실제 됩니다. 실제로 돼요.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콘텐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서로 된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접하다 보면은 자기가 접하지 못한 이제 새로운 환경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갖고 있는 학력이라든가 내가 받은 교육 훈련 혹은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력에 비춰서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꼭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이제 직업 정보를 통해 갖고 이제 목록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브레이필드가 얘기한 거니까 요건 요분의 의견에 따라서 해야겠죠. 그래서 옆에 잠깐 보세요. 쌤의 비법 노트.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 기능은 직업 상담학에서도 참고로 출제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2차에서도 잘 나와요. 자, 밑에 2차 주관식 보세요. 특성 요인의 직업 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요 3가지 쓰셔야 됩니다. 요 용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저랑 상담했을 때 얘기처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검증할 수 있는, 혹은 잘못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재조정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동기화시킵니다.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흥미를 갖게 하고 이런 기능이 있죠. 자, 한번 그래도 점검해 볼게요. 내담자로 하여금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직업 선택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키워드예요. 여기 나중에 2차 대비해서 쓰는 키워드입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 증가. 그래서 여기 키워드 나와있죠. 지식 증가시키는 거. 현재 상황에 비춰 자신의 진로 선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거죠. 적절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동기화. 의사결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키워드죠. 자, 됐나요? 자, 지금 브레이필드가 얘기한 겁니다. 요거는요. 항상 어떤 학자가 나오면 그분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자, 밑에 보세요. 추가적인 기능. 크리스텐슨, 베어, 로버는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3가지 기능 외에 4가지 기능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 탐색 기능이 있어요. 내담자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의 일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탐색이죠. 내담자의 직업 선택이 얼마나 합당한가를 확신시켜 줍니다. 확신시켜줘요. 평가 기능도요. 직업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과 이해가 믿을만하고 적절한지를 점검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평가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를 평가해 주는 거죠. 놀람, 일종의 각성하는 거죠. 각성. 정보를 접한 내담자가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놀라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다음에 내가 참 이런 일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들게 만들죠. 자, 직업 정보의 부문별 기능 및 역할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1차보다는 2차에서 출제가 아주 가끔씩 됩니다. 아주 가끔씩 되고요. 뭘 말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딱 보다 보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직업 정보로는 사실 그렇게 와닿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스킬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자, 직업 정보의 부문별 기능 및 역할인데 직업 정보의 활용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 용도.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시면 돼요. 직업 정보의 활용 용도. 직업 정보에 지금 부문별 기능 및 역할이라고 나왔잖아요. 다른 말로 직업 정보의 활용 용도. 이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얘기죠. 그래서 먼저 노동시장 측면에서, 자, 노동시장에서 이 직업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측면, 국가 측면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공부를 하시고 아직 필드에 물론 지금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유사한 직종 내지 유사한 직업에 계시면서 이걸 추가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어떤 고용노동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업훈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정책적인 일에 직접 내가 정책을 하진 않더라도 그러한 기관에 소속해 있으면서 실무를 접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용어가 어렵다면 제가 용어는 설명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말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시에 이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이렇게 돼 있죠.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이것 그냥 똑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활용된다 이 뜻이잖아요.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취업 정책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미취업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선택 시 참고 자료가 된다 이 뜻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직업정보 활용 용도. 두 번째,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럼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자, 노동의 공급자로 이루어지잖아요.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 되는 거고 노동의 공급자는 지금 구직하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인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동 공급 및 노동 수요의 불안정성을 억제하며, 자, 노동시장론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겠죠. 여기서 자,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나오고 있잖아요. 노동의 수요는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노동력의 양이에요. 노동의 양, 노동력의 양. 노동 공급은 뭐예요? 이 노동 수요에 대응해서 실제 노동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동자 입장에서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건 좀 학문적인 설명인데 노동 수요는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지금 인재를 필요로 하는 거고 노동 공급은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일할 곳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 정보가 그 중간에서 이걸 매개해 준다 이런 뜻이죠.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자, 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 관리를 하는데 요 이제 직업 정보가 활용된다 이거예요. 직업별 수행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촉진하죠. 지금 NCS가 되게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에 가시게 되면은 거의 사실상 NCS하고 되게 많이 밀접하게 업무를 보실 거고요.
꼭 공공기관 아니더라도 지금 NCS가 계속해서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죠.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 국가가 그 직무 있잖아요.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가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사 파트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무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직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필요한 지식이 뭔지, 아니면 필요한 스킬은 뭔지, 필요한 태도는 뭔지 이걸 다 이제 국가가 표준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춘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계속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 매뉴얼 내지 어떤 NCS를 직업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직업별 수행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촉진한다라는 게 도출이 되는 거죠. 인사관리. 그러니까 꼭 NCS 아니더라도, 그렇죠? 꼭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그 사람마다 맡고 있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직무와 관련된 직업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인사관리에 도입할 수 있다 이거죠. 안전관리. 그러니까 산업 안전을 이제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러한 어떤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해서 위험 요소를 도출해내고 그럼으로써 과학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 이 뜻이죠. 자, 국가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거예요. 먼저 직업훈련의 기준이에요.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뭐 폴리텍처럼 학위, 비학위 과정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전문학교도 이제 대표적인 직업훈련이죠. 그래서 그 직업훈련은 아무나 그냥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입시학원 아니면 사설학원들이 그냥 막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 고용노동부 내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그 기관들의 심사를 받아갖고 이게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요즘 오늘날의 어떤 그 직업 정보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직업 정보를 기초로 직업 훈련의 기준을 설정하더라. 고용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고용 정책. 직업 훈련 정책의 입안 및 수립을 통해 고용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고용 정책. 됐죠?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딱 봐도 기출 표시 되게 많이 돼 있죠.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자, 왜냐면 민간 직업 정보는 스케일이 작아요, 딱 봐도. 공공 직업 정보. 자, 민간 직업 정보는 뭐고 공공 직업 정보는 뭐냐? 말 그대로 민간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갖고 이게 민간 직업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어떤 학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회 아니면은 그 민간 기관 말 그대로 민간 회사 있죠. 민간 영리기업. 영리기업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민간 직업 정보죠. 네, 공공 직업 정보는 정부 혹은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워크넷 생각하시면 되겠죠. 워크넷. 그러니까 워크넷은 꼭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접속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워크넷 접속을 해보셨나요? 자,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자, 민간 직업 정보. 민간 업체가 생산 및 관리하는 직업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스케일이 작아요. 딱 보면 필요한 시기에, 딱 필요한 시기,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 신속하게 생산돼 운영된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그 뉘앙스를 좀 보세요. 굉장히 스케일이 작아요. 노동시장 환경, 취업 상황, 기업의 채용 환경 등을 반영한 직업 정보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막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한시적, 단기간, 이런 게 다 지금 스케일이 작죠.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이 제한적. 딱 보더라도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 또는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정보 자체 효과가 큰다는 의미는 뭐예요? 정보 자체 효과가 크다는 의미는 어떤 특정 직종이나 아니면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해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게 없어요. 딱 요거까지만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딱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것 자체를 갖고 어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광범위한 이용이 제한되더라. 자, 정보 자체 효과가 큰 반면 그래서 부가적인 파급 효과는 작다. 광범위하게 이용이 안 된다.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국제 분류도 있고, 그러니까 국제 분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국제 표준 직업 분류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여튼 국제 분류라는 어떤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어떤 통계에서 사용하는 국내 기준들이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한국 표준 직업 분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런 것들은 법령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 정보와의 비교가 적고 활용성이 낮다. 이게 방금 그 얘기예요. 비슷합니다. 자, 민간이 특정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사, 분석 및 정리와 제공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당 직업 정보는 보통 유료로 제공됩니다. 유료. 보통 유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공공직업정보 볼게요. 정리해볼까요? 딱 봐도 스케일이 큽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단체 및 기관 등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직업정보로 딱 보더라도 크잖아요. 스케일이. 국가 단위잖아요. 벌써. 정부 단위. 정부 및 공공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생산 제공되니까 당연히 무료겠죠. 자,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이 벌써 키워드가 틀리죠. 지속적. 장기적인 계획 및 목표에 따라 정보체계 개선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장기적.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지속적 또 나오죠. 지속적. 장기적. 그죠?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아요. 전체 산업, 업종. 전체 산업, 업종. 전체 산업, 업종. 스케일 커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 국제표준 직업분류라든가 한국표준 직업분류 등에 근거한 직업분류다. 자,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게 다 키워드예요.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만을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직업정보체계. 그래서 아까는 그 특정 직종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널리 보편적인 항목으로 구성돼서 정보 간 비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관련 직업 정보의 비교 활용이 용이하고 공식적인 노동시장 통계 등 관련 정보와 결합하여 재반 정책 및 취업 활성화 같은 공공 목적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광범위한 이용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파급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 딱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취업 알선, 그죠? 일자리 정보 이런 것도 같이 제공해 준다 이거죠. 공공 및 공공기관 주도로 생산 운영되므로 무료. 아시겠죠? 무료.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에 따라 공공직업정보 체계에 대한 직접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자, 옆에 2차 주관식.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을 3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거의 그냥 날로 드시는 겁니다. 실제. 나중에 2차 공부하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드시는 거예요. 자, 밑에 비교 좀 볼게요. 민간직업정보 한시적, 생산자 자의성, 제한적, 완결적 정보체계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 관련성은 낮아요. 타 정보하고. 보통 유료. 지속적, 기준에 의한 객관성. 이거였죠.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국제 표준 직업 분류 이런 이제 표준 분류를 따라간다. 기초적 정보 체계, 관련성 높고 보통 무료다. 됐나요?
자, 직업 정보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딱 그 하나의 단락이 끊기잖아요, 절이. 제가 이제 뭐 요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 어디서 끊고 이러진 않는데, 이걸 안 끝내고 책을 덮으면 왠지 뭔가 찝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직업 정보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콘텐츠 얘기했잖아요. 콘텐츠. 그러니까 실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문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는데 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게 있고 시청각 자료, 동영상, 직접 면담을 해서 제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제 필요한 사람이 가서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자신이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시청각 자료, 면접, 관찰, 직업 경험, 직업 체험.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유형 나오고 사지선다니까 4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와요. 나오고 비용, 학습자 참여도 접근성 해갖고 여기 인쇄물, 뭐 면접, 관찰, 직업 체험 해갖고 여기 이런 식으로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워놔요. 가나 다나. 그래서 이게 뭐 수동 적극인지 제한적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인쇄물은요, 직업 정보에 대해서 뭐 카탈로그를 제공한다든가 프린트로 제공한다든가 뭐 포스터를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은 저렴하죠. 왜냐하면 뭐 전문적으로 뭘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비용은 저죠. 근데 학습자는 어때요? 그냥 그걸 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수동. 접근성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실제 제작하고 학습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 혹은 이 내담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프린트물 받아서 보면 되는 거니까. 시청각 자료는 어때요? 아무래도 비용 듭니다. 제작하는데. 그리고 학습자도 그거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쇄물은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한다면 시청각 자료는 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범용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한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면접, 실제 어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따로 어떤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물론 이게 시간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분명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이란 것 자체는 이제 그 소수끼리 만나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하는 거잖아요. 시간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저라고 나오는 겁니다. 학습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자기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하지만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누구랑 얘기할지도 이제 결정해야 되고. 관찰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비용이 지금 고라고 돼 있습니까? 사실 이게 참 절대적인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관찰은요, 일단은 관찰 대상을 또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업 현장에 가서 그걸 보려면은요 분명히 어떤 중간 사전 절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죠. 자, 학습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관찰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도 제한적입니다. 직업 경험은 어때요? 직업 경험이랑 직업 체험은 어떤 뜻입니까? 자, 어디에도 직업 경험과 직업 체험이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해드립니다. 제가 조금 이해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직업 경험은 직접 직업 수행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잠깐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계를 다뤄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조작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업 체험은 그 환경을 접해보는 개념이에요. 그 환경을 내가 접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업 체험은 요즘은 되게 그 체험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 체험 환경을 조성해 놓잖아요. 그 환경을 체험하는 개념이죠. 자, 직업 경험 둘 다 당연히 이거 비용 많이 들어요.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이제 해보려면은 또 사전 신청해야 되고 참가비 내야 되고 등등등등. 자, 비용 들고 학습자 참여도는 둘 다 적극이고 접근성도 제한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접근성은 지금 인쇄물 빼고 다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학습자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 시청각 자료, 관찰은 수동.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나머지는 적극이고요. 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하고 면접만 지금 절호돼 있고 나머지 다 고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좀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되게 뭐 디테일하게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문서 분석하는 거는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그냥 임해 주셨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도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모르는 영어 설명드리고 교재 체크하고 같이 읽어보는 거 읽어보고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거는 요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